자, 스프링 세 가지 얘기했죠. 스프링 뭘 배우는 거냐? 네 가지 배운다 그랬어. 그래서 포조, 계획된 오래된 자바 객체를 가지고 자바 오브젝트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XML 사용한다 그랬죠. XML. 그 다음에 DI, Dependency Injection, AOP. 그게 핵심이죠. 뭐 포터블 어쩌고저쩌고인데요. 결국 XML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AOP 솔직히 얘를 쓴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써가지고 우리는 필요한 코드만 구현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거고요. DI 여러 개 미리 만들어 놓고 주입하는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고, XML 연결할 때 자바 코드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XML로 연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관리하기 쉽고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도 XML만 알면 관리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스프링이고. 자, 우리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뭐 XML에서 자바 컨트롤하는 거 배웠어요. 이거는 본인들 옛날 강좌 보고 하세요. 이거 여기부터 하면은 언제 쳐. 그래서 우리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11번에 있는 애네. 11번에 스튜던트 있고, 하여간 스튜던트 객체를 자바 코드에서 보통 선언했죠. 스튜던트 1은 new 스튜던트 해가지고 객체 하나 생성했는데 XML로 생성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해봤죠. 펜슬 한번 해봤죠. 펜슬. 자, 펜슬이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메인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현했어요. 얘를 상속받은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 XML에서 누굴 푸느냐에, 셋 중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가 달라지죠. 이거 핵심이죠. AOP의 핵심이에요. XML로 프로그램하는. 자,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 만들어 쓰는 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 이론은 옛날에 강의했던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이론이야 자, 그래서 새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 만든 거부터 해봅시다. 사이트를 새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프로젝트 명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스프링 MVC 프로젝트 이거 클릭하고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넥스트 누르면은 도메인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을 거꾸로 입력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꼭 2개 이상으로 지어야 된대요. com.human. 요 마지막 쓴 이름이 프로젝트 명이 돼요. 프로젝트 서버에 올라가는 프로젝트 이름이 돼요. 그래서 꼭 3개 해야 돼요. 2개 이상 3개로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스프링은 우리 뭐 그동안 조금 해봤으니까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주소를 요청해요. 보드 ARD인가? 보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많은 요청 중에 보드로 매핑되어 있는 애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게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요. 그리고 커리 스트링이나 기타 특이한 클래스들 컨트롤러에서 쓸 수 있도록 매개 변수로 선언해 주죠. 그런 작업을 핸들러 어댑터에서 하고 있고요. 매핑 원하는 주소 찾아주고 핸들러 어댑터 찾아주고 컨트롤러 연결해주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스프링의 거의 뭐 핵심 기능인 것 같아요. 핵심 기능. 요 하는 일은 사용자가 요청하면 어떤 주소로 왔는지 확인해서 컨트롤러에서 찾아주는 거죠. 그럼 이 주소에 대해 처리할 내용을 컨트롤러에서 기술하죠. 그리고 이 컨트롤러 기술할 때 필요한 객체들, 필요한 클래스들 이 핸들러 어댑터에서 처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컨트롤로 가가지고 각종 작업을 하고 나면 리턴 값으로 뭘 넣어줘요? 리턴 JSP 파일 연결할 수 있도록 JSP 파일 이름 넣어주죠. 또 홈 처음 만든 거 홈 돼 있죠. 리턴 홈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실행되냐면 뷰 리졸버라는 애가 있어요. 얘로 이 홈 매핑되어 있는 주소들, 앞 주소, 뒷 주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JSP에 연결해 주죠. 그러면은 이 JSP를 사용자에게 보내주죠. 얘가 핵심이죠. 이거 찾아봤었는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여기 세팅 XML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MVC 프로젝트 만들면 이런 모양이고, 여기 소스 메인 자바, 여기에 서블릿 자바 코드 컨트롤러 그런 애들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리소스, 얘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아닌 자원들 관리하는 애라 그랬죠. 동영상, 뭐 파일, 뭐 그런 애들, 실제 프로그램 코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애들, 코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애들을 넣어주는 그런 폴더고요. 코드하고 관련은 없는데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있는 자원들 넣는 거고요. 여기 만들어서 컴파일하면 요 소스 폴더에 관리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뷰 파일은 웹 app 웹 인포 밑에 뷰스 폴더에서 관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웹 XML 이게 서브 통캣 세팅하는 애들, 실제 통캣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와 관련된 애들, 루트 컨텍스트에는 개인이 만든 애들, 서블릿 컨텍스트는 전체 소스 구조 관련된 애들. 어차피 세 개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근데 용도에 따라 분리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컨트롤러는 요 안에 넣는다 그랬죠? 자바 코드로 넣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같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뉴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계속 만들어서 뭘 해야 안 까먹죠. 얘는 뭐 해야 되나? 저는 100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100 new 하고요. com.human.ex 할게요. 컨트롤러로 할까 그래? ex로 합시다. 위에 ex로 돼 있어서 이거 다운로드 하면 없어질 거예요. 기다리면은 밑에 다운로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들고 있으면 다운로드 되고요. 우리 버전은 기존에 버전 필요하다 그랬죠. 요 8이어야 되는데 6으로 돼 있네. 버전이 이거 옛날 버전으로 돼 있네.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바꿉시다. 2번부터 바꿨나? 2번부터 여기 8만 바꿨네. 나중에 필요할 때 버전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냥 쓰다가 맨날 바꾸는데. 자, 그래서 들어왔고요. 새로 만들면은 이게 여기서 자바 코드 컴파일 한다 그랬죠. 소스 메인 자바, 여기서 자바 코드 컴파일 하는데 com.human.ex에 기본으로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어요.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다 컨트롤러 추가하면 되고요. 컨트롤러 뭐라 그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요청하면 주소를 확인해요. 루트로 들어오면 일로 오고, 다른 걸로 들어오면 다른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면 되죠. 매핑 해주는 애들, 리퀘스트 매핑, 전송 방식, 이렇게 기술해요. 요게 들어와 있는 게 사용자가 어떤 주소로 들어왔고 어떤 요청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상단에 기술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클래스에 연결해 줄 건지, 모델은 뭐라 그랬어요? 로케이션, 로컬 정보 뽑는 애예요. 잘 안 써요. 얘는 여기서는 로컬 시간을 뽑으려고 쓰고 있고요. 모델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담죠. 뷰에서 볼 데이터를 담는 애요. 뷰에서 여기 담아가지고 서버 타임, 서버 시간을 담고 있죠. 위엔 현재 시간을 가져다가 시간을 변환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확인하려고 모델에 데이터 담아서 뷰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럼 요 홈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요 소스 메인 웹 app 웹 인포 일로 간다고요. 여기 뷰, 여기 홈이 있잖아요. 이거 내용,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XML에 보면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XML을 확인해 보면 form.xml은 뭐 하는 애라 그랬어요? 버전 관리한다 생각해도 돼요. 이거 메이븐 설정 파일이에요. 메이븐 있죠? 메이븐이 뭐 하는 애냐? 뭐 버전 관리하고,
메이븐. 그 다음에 필요한 파일 관리, 필요한 자르 파일 관리하거든요. 뭐 버전 관리랑 뭐 비슷하죠. 그리고 컴파일하고 이런 작업도 해요. 컴파일. 좀 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근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자르 파일 관리, 버전 관리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하면 옛날엔 자르 파일을 일일이 폴더에 복사해서 썼는데 폼.xml에 특정 XML 디펜던시를 추가하면 버전 관리, 필요한 자르 파일 다운로드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하면 말했지만 메이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메이븐이랑 비슷한 애들이 3개 있어요. 엔트, 메이븐, 컴파일 돕고 버전 관리하고 그런 애요. 그랜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3개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메이븐 많이 쓰는데 외국은 엔트를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랜들은 안드로이드 그랜들로 돼 있어요. 자, 뭐 저런 게 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스프링도 그랜들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엔트나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써요. 가보면 그렇게 해놓은 업체들 좀 있는데 그거 골치 아픈 업체들이야.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사용자가 home.jsp 이런 서버 타임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키 밸류라 그랬죠. JSP 파일로 가면 여기서 서버 타임을 찍고 있죠. 서버 타임을 EL로 찍고 있죠. 표현식. 여기 JSTL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EL 사용하고 있고, 서버 타임 아까 모델에 담았으니까 JSP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일로 XML 설명하다가 일로 왔네. 자, 그래서 폼.xml 설명해 드렸고요. 잠깐 보면 여기 버전 관리 기술하시고요. 디펜던시에 필요한 거, 디펜던시스 안에 필요한 디펜던시를 넣으면 메이븐이 알아서 다운로드 해줘요. 종종 깨지면 본인 계정에 m.m2 폴더 삭제하고 다시 하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다운로드 하다가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엄청 많이 깨져가지고 체크마다 다 설명이 있어요. 본인 C에 유저에 본인 이름 이렇게 .m2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레파지터리 안에 본인이 메이븐에 설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폴더 지우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클린, 프로젝트 클린, 이거 복사해서 돌리면 이름 겹치는 애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할 때 하나만 올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클린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동작해요. 그리고 실행할 때 오른쪽 클릭 런 에즈, 메이븐 클린해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하면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 99%, 95% 이상 해결이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새로 설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도 밀고 다 새로 세팅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해결돼요. 그동안 제가 하면서 거의 100% 가깝게 금방 설명해 드린 방법 중에 하나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m2 .p2인가?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나봐요. 얘도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다시 실행하면 다운로드를 새로 받아요. 다운로드 받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m2 폴더 삭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클린, 메이븐 클린,
메이븐 클린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디펜던시 여기 계속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포마일은 그렇고요. 웹.xml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설정 파일이 있어요. 웹.tomcat 설정 관련된 애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서블릿 돼 있죠? 우리 원래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은 서블릿 할 때 골뱅이 애노테이션 해가지고 매핑 주소 여기 써줘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XML 세팅을 하셔야 돼요. 사용자가 어떤 주소로 들어오면 어떤 서블릿을 실행해라, 이렇게 기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메이븐 이거 스프링은 루트로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애들을 app 서블릿, 이름이 같죠? 요 서블릿에 세팅되어 있는 애한테 실행을 요청하는 거예요. 걔가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사용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오겠죠.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 서블릿 context.xml이에요. 요거 돌리기 전에 요 파일을 확인해 가지고 얘를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사용자가 요청하면 주소에 맞는 컨트롤러에 등록된 주소에 맞는 애를 찾아주고, 컨트롤러에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리턴을 요청할 땐 그런 작업하고요. 응답할 때는 사용자가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진 주소를 뷰 파일에서 .jsp 파일을, 뷰스 폴더에 있는 .jsp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요청을 하죠. 모든 요청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화면을 만들어서 데이터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한다고요. 그 작업 한 거고요. 설정 파일이 서블릿 context.xml 또 열어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서블릿 context.xml 이렇게 돼 있죠. 또 얘는 톰캣 관련된 설정, 얘는 요 서버 관련된 설정들이 있어요. 이거 다 배웠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다 배웠어요. 잘 보면. 골뱅이 어노테이션 드라이븐, 이거 애노테이션 쓰려면 쓰는 거예요. 우리 골뱅이 컨트롤러 쓰잖아요. 요거 사용하고 싶으면은 얘 등록하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드라이븐, 그때 쓰는 거고요. 사용할 수 있게 등록만 한다고 실제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스캔할 애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패키지를 스캔하겠다, 컴포넌트 스캔, 그럼 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 컨트롤러들을 모두 등록하게 되겠죠. 그 다른 패키지 .컨트롤러 얘도 등록하고 싶으면 요 복사해 가지고 요 부분만 바꿔주면 두 개가 다 컨트롤러가 돼요. 이 패키지도 컨트롤러, 안에 이런 애가 있으면 컨트롤러 등록, 요 패키지에서도 안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으면 걔도 컨트롤러 등록, 두 개 써주셔야 명확하게 어떤 애가 컨트롤러로 등록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패키지 만들어서 골뱅이 컨트롤 붙인다고 걔가 컨트롤러가 되지 않아요. 이거 등록해서 골뱅이 컨트롤러 사용하겠다 등록하고 실제 있는 폴더 정의해주고, 이 두 작업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라 그랬어요? 리소스 매핑, 이거 지금 어때요? 모든 요청이 전부 디스패처 서블릿을 타고 들어오죠. 근데 걔 디스패처 서블릿을 타고 들어오면 문제점이 주소가 왜곡돼요.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안 가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애들 이상한 주소가 붙여서 리턴돼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폴더를 안 타고 직접 들어오는 폴더 설정할 때 리소스 폴더 이렇게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폴더에 있는 설정한 애들은 컨트롤러를 안 타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타서 컨트롤러로 안 가고 직접 온다 그랬어요. 직접 이미지 요청했는데 컨트롤러 타면 이미지 일일이 다 매핑 해줘야죠.
그 작업을 언제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애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을 탈 필요가 없는 애들은 직접 연결하도록 설정한다 그랬어요. 이 폴더가 어디에요? 요 리소스라고 해요. 별 두 개는 이 폴더 밑에 있는 모든 애,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원들은 여기, 매핑이 필요 없는 애들은 이 폴더에, 매핑이 필요한 애들은 컨트롤러에, 요청한 거에 대해서 화면이 필요해서 연결해 줘야 될 거는 컨트롤러에, 그냥 이미지처럼 가져다가 보기만 하면 되는 애들,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런 애들은 리소스 폴더에 기술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요청이 끝나면은 요 부분이 리졸버 뷰스, 우리 리턴 홈 하죠. 리턴 홈, 이 파일이 그 파일이에요. 리턴 홈 하면 홈 앞에 요거 붙고요, 홈 뒤에 얘가 붙어요. 그럼 요게 전체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죠. 웹 인포 밑에, 뷰스 밑에, 리턴 홈에 했으니까 홈에 .jsp 됐죠? .html로만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 .html 넣어주면 되겠는데, 그냥 JSP 보통 사용하니까 JSP로 하시고, 여기 이름 바꿔주시면, 뷰스 폴더를 바꾸고 싶으면 폴더 바꿔주면 되겠죠?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가 디스패처 서블릿 가가지고 실행하면, 루트로 들어오면 여기 얘가 들어와가지고 모델에 서버 타임을 담아서 홈을 요청하죠. 그럼 홈 요청되면 아까 리졸버 웹 인포 밑에, 웹스 밑에 이 리턴 값 home.jsp, 이 파일이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실행해 볼까요? run as run on server. 그러면은 이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com.human.ex 했으니까 서버 이름은 ex가 될 거예요. 혹시 안 돌아가는 사람 있으면은 요 클린 하시고 얘만 올려서 돌리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요게 아까 서버, 걔가 아까 얘죠. 컨트롤러에 요 데이터죠. 서버 타임 됐죠?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자,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등록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안 보이네. 어디 있나? 웹.xml 있나? 루트 컨텍스트 여기 있죠? 이것도 파일 이름 여기서 바꾸면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바꾸는 거예요? 루트 컨텍스트.xml 여기 가시면 이거 같은 파일이라 가지고 웹 XML에 기술해도 되고, 서블릿 컨텍스트에 기술해도 되고, 루트 컨텍스트에 기술해도 되는데, 보통 서버 관련된 애들은, 통캣 관련된 애들은 요거 여기에, 프로젝트 관련된 애들은 여기에, 개인이 만든 객체들은 루트 컨텍스트에 보통 그렇게 기술해요. 근데 강좌 보면은 다들 막 섞었어요. 근데 보통 그걸 그렇게 쓸 걸 예상하고 만들어요. 근데 안 지켜야 잘.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우리 그 다음에 한 게 저렇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리소스 폴더에 대해 좀 설명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이미지 올려가지고 작업했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를 도대체 얘를 왜 써야 되냐, 그걸 먼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여기 홈에서
요 이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우리 보통 이미지 위에서 이미지를 좀 복사해 봅시다.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예전에 했던 리소스 이렇게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리소스 폴더에 이미지 하나 넣어 보세요. 강아지 이렇게 이미지 있죠? 본인에 맞는 이미지 하나 가져와서 리소스 1에 넣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홈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홈에다 이렇게 썼어요. 얘는 이것도 이렇게 썼고요. 이거 써봅시다. 자, 다 됐으면 요 리소스 2 폴더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안 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뭐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C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웹 APP에 컨트롤 V 하세요. 그래서 요 폴더 만들었어요.
자, 요 데이터 사용하려면 담아줘야죠. 마이스트링 1, 마이스트링 2. 이거 어디서 담아줘야 되냐면 컨트롤러의 모델에 담아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한번 가봅시다. 컨트롤러 이거 요 home.jsp는 어디 기술되어 있냐면 여기 홈 컨트롤러.java 들어가 있죠. 여기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버 타임 등록돼 있는데 뭐 얘는 안 쓸 예정이죠.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my string 1 맞나요? my string 1 이렇게 데이터로 뒤에 출력하고 싶은 값 써주면 되죠. my data to도 담아야죠. 이미지 그냥 이거 문자를 그냥 넣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home.jsp에서 이 데이터를 찍어 보려고 담아서 모델에 담아서 두 개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가지고 홈점 컨트롤러에 루트로 오면 되니까 그냥 얘를 실행하면 되겠죠? 실행해 보세요. 아마 다 나올 것 같은데 이미지만 한 개 안 나오고 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 my data is 이미지 나오고 있고요. 이미지 하나 깨졌죠? 이미지 한 개는 나오는데 하나는 깨졌죠. 이거 왜 이러냐? 이게 핵심이에요. 응?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왜 깨진다 그랬어요. 이 이미지를 가져오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서버에 이 이미지를 요청해야죠. 그럼 모든 요청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니까 뭐 경로가 이상해질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만약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얘가 가면 이 앞에 뭐가 붙겠어요? 웹 인포 뷰스에 막 이상한 게 막 붙겠죠. .jsp 이미지 .jpg .jsp 우리가 원하는 경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폴더 자체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한번 소스 보기 할까? 실제로 주소가 그렇게 들어가 있나? 페이지 소스 보기 두 번째 이미지 그렇게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제대로 나오잖아요. 위에 건 제대로 나오고 아래 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 위에 건 예외를 뒀어요. 어디서? 퍼블릭 컨텍스트 여기 리소스 예외를 둔 거예요. 만약에 이 폴더로 사용자가 이 폴더의 하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을 타지 말고 그냥 리소스 폴더로 가라. 요청하는 게 이런 애들은 리소스 폴더로 리소시즈 폴더로 바로 가라. 그렇게 세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미지 얘는 직접 들어오고 예외를 뒀으니까 얘는 예외를 안 뒀으니까 직접 못 들어오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타서 이상한 주소들이 막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못 찾고
얘는 찾는 거라고요. 그럼 얘도 리소스 폴더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 가셔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리소스 2 폴더도 자원 폴더로 써라. 이렇게 기술해 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이러고 해놓고 실행하면 이미지 둘 다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러너이즈 러너 서버.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 폴더에 들어가는 거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링크가 필요한 애들은 리소스에서 처리하셔야지. 그냥 처리하시면 나오죠? 그냥 처리하시면 접근할 수 없어요. 주소가 디스패처 서블릿 하면 주소가 이상해지셔서. 리소스로 쓸 애들 이렇게 예외를 두셔야 돼요. 그럼 XML 파일은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